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매일 아침 계란 삶아서 드시고 두부 반찬 챙겨 드시면서 나는 단백질 잘 챙겨 먹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이상하게 몸은 자꾸 말라가고 힘은 점점 빠지고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지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사실 이건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어르신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도 70대 초반의 한 남자 환자분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 운동도 하고 계란도 매일 먹는데 왜 자꾸 살이 빠지고 힘이 없을까요? 알고 보니 이분은 단백질을 먹기는 하셨는데 정작 근육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핵심 성분이 부족했던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그 비밀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근육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제가 여러분께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근육이 만들어지려면 단순히 단백질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근육을 만드는 데는 특별한 열쇠가 필요한데 그 열쇠의 이름이 바로 류신이라는 성분입니다. 류신이 뭐냐고요?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류신은 단백질을 이루는 여러 가지 조각들 중에서도 특히 근육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류신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에 한 번에 2.5g 이상 들어가야 비로소 근육을 만드는 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 먹는 계란이나 두부에는 이 류신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계란 한 개에는 류신이 약 0.5g 정도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럼 계란을 5개나 먹어야 겨우 2.5g이 되는 거죠. 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부는 물이 많이 들어있어서 생각보다 단백질 농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두부 한 모를 다 먹어도 류신이 충분히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제 환자분 중에 68세 되시는 김영희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분은 정말 부지런하신 분이셨어요. 매일 아침 계란 2개씩 삶아 드시고 점심에는 두부 반 모씩 꼬박꼬박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도 6개월 사이에 체중이 4kg이나 빠지고 근육량 검사를 해보니 근육이 계속 줄어들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선생님, 저 단백질 열심히 먹는데 왜 이럴까요? 하시면서 정말 억울해 하셨습니다.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 할머니가 드시는 음식들에는 류신이 충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식품들로 식단을 바꿔드렸더니 3개월 만에 근육량이 눈에 띄게 늘고 계단 오르기도 훨씬 수월해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근육을 확실하게 늘려주는 3가지 식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는 제가 진료실에서 수백 명의 환자분들에게 권해드린 식품들이고 실제로 효과를 톡톡히 본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첫 번째는 바로 황태입니다. 황태요. 명태를 겨울 추위에 얼렸다 녹였다 반복하면서 말린 것이 황태죠. 이 황태가 왜 좋으냐면 말리는 과정에서 수분은 다 빠지고 단백질만 꽉꽉 눌러 담긴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포도를 말리면 건포도가 되잖아요? 똑같은 양이어도 건포도가 훨씬 달고 진하죠? 황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선 상태일 때보다 단백질이 엄청나게 농축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황태의 단백질 함량은 소고기보다 4배나 높고 계란보다는 무려 5배 이상 높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류신 성분도 어떤 식품보다 많이 들어 있어요. 황태 50g만 드셔도 류신이 2.5g 이상 충분히 섭취됩니다. 게다가 황태는 말리는 과정을 거치면서 소화 흡수율까지 높아집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소화 기능이 젊을 때만 못하잖아요? 그런데 황태는 이미 건조 과정에서 영양소가 잘게 쪼개진 상태라서 소화가 정말 잘 됩니다. 그럼 황태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매일 아침 황태 달걀국을 끓여 드시는 겁니다. 황태 50g 정도면 충분해요. 황태를 물에 불려서 찢어 놓고 맑은 육수에 넣고 끓이다가 달걀 하나 풀어서 드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아침 식사로 이것만 챙겨 드셔도 하루 근육 만들기에 절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황태가 비리다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요즘 나오는 황태는 비린 맛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고소하고 담백합니다. 그리고 국으로 끓이면 비린 맛은 더욱 없어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두 번째 식품은 오리고기입니다. 오리고기요? 오리고기는 기름기가 많아서 몸에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완전히 잘못된 상식이었습니다. 오리고기에 있는 기름은 대부분 불포화지방산이라는 좋은 기름입니다. 이 불포화지방산은 오히려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오리고기의 류신 함량은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좋다고 많이 드시는 닭가슴살보다 류신이 1.3배나 더 많이 들어 있어요. 게다가 오리고기는 닭고기보다 부드럽고 촉촉합니다. 나이가 드시면 고기가 질겨서 씹기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오리고기는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특히 백숙으로 푹 삶아서 드시면 정말 부드러워서 씹기도 편하고 소화도 잘 됩니다. 제 환자분 중에 72세 되시는 박철수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이분은 이가 좋지 않으셔서 고기를 거의 못 드셨어요. 소고기도 질기고 닭고기도 퍽퍽해서 삼키기가 힘들다고 하셨죠. 그래서 제가 오리 백숙을 권해드렸습니다. 오리 한 마리를 2시간 정도 푹 삶아서 껍질만 빼고 하루에 100g씩 드시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는데 드셔보시고는 이야, 이건 이 없어도 먹을 수 있겠네요 하시면서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그렇게 3개월을 드셨더니 팔다리에 힘이 생기고 걸을 때도 훨씬 안정적으로 걸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리고기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고요? 시장에 가시면 오리 백숙용으로 손질된 오리를 파는 곳이 많습니다. 그걸 사다가 큰 냄비에 물 넉넉히 붓고 대추 몇 개, 마늘 좀 넣고 2시간 정도 푹 삶으시면 됩니다. 한번 삶아 놓으면 며칠 나눠 먹을 수 있으니까 생각보다 번거롭지 않아요. 껍질 부분은 기름이 많으니까 빼고 드시고 살코기 부분만 하루에 100g 정도씩 드시면 됩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가 대략 100g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 식품은 볶은 콩가루입니다. 여러분, 두부는 건강에 좋다고 많이 드시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부는 물 함량이 높아서 생각만큼 단백질이 많지 않습니다. 두부 한 모에 물이 거의 80% 이상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콩가루는 다릅니다. 콩을 볶아서 가루로 만든 것이니까 물기가 거의 없고 콩의 영양소가 그대로 농축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비교해 드리면 볶은 콩가루의 류신 함량은 두부보다 무려 7배나 높습니다. 똑같은 양을 먹어도 콩가루가 두부보다 7배나 많은 류신을 섭취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콩을 볶으면 소화 흡수율도 훨씬 좋아집니다. 생콩은 소화가 잘 안 되는데 볶으면 소화 효소가 잘 작용해서 우리 몸이 영양소를 훨씬 잘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볶은 콩가루는 먹기도 정말 간편합니다. 아침에 우유 200ml, 그러니까 작은 컵 한 잔 정도의 볶은 콩가루를 큰 숟가락으로 4스푼 넣어서 잘 섞어 드시면 됩니다. 시간도 1분이면 충분해요. 바쁜 아침에 황태국 끓이기 힘드신 날은 이렇게 콩가루 우유 한 잔으로 대신하셔도 좋습니다. 맛도 고소하고 든든해서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손색이 없어요. 자, 여기까지 3가지 식품을 말씀드렸습니다. 황태, 오리고기, 볶은 콩가루. 이 3가지만 잘 챙겨 드셔도 근육을 만드는 데 필요한 류신을 충분히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단백질만 먹는다고 근육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이 좋은 단백질들이 실제로 근육이 되려면 두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첫 번째 필수 요소는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가 왜 필요하냐고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택배를 시키면 물건이 집까지 배달되어야 쓸 수 있잖아요? 단백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그게 근육으로 배달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 배달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단백질을 근육세포로 운반해주는 운반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거의 80% 이상이 비타민 D가 부족한 상태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비타민 D는 햇빛을 쬐면 우리 피부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지는데 나이가 들면 피부에서 비타민 D를 만드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게다가 요즘은 야외 활동도 예전만큼 많이 안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비타민 D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으로 가는 비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비타민 D가 충분한 사람과 부족한 사람이 똑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었을 때 근육 합성률이 거의 2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비타민 D가 중요한 거예요. 제 환자분 중에 65세 되시는 이순자 할머니가 계셨어요. 이분은 제가 권해드린 대로 황태도 열심히 드시고 오리고기도 챙겨 드셨는데 근육량이 잘 안 늘어나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혈액 검사를 해봤더니 비타민 D 수치가 정상의 절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비타민 D 영양제를 처방해 드렸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일반 비타민 D 영양제로요. 매일 아침 한 알씩 드시라고 했더니 2개월 만에 근육량이 눈에 띄게 늘고 선생님, 요즘 몸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 하시면서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그럼 비타민 D를 어떻게 챙겨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햇빛을 쬐는 겁니다. 날씨 좋은 날 하루에 20분에서 30분 정도 팔다리를 드러내고 산책하시면 비타민 D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날씨가 안 좋거나 야외 활동이 어려운 날도 있으니까 약국에서 파는 비타민 D 영양제를 하나 사다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후에 한 알씩 드시면 됩니다. 비타민 D는 기름에 녹는 성질이 있어서 식사 후에 드시는 게 흡수가 더 잘 돼요. 두 번째 필수 요소는 바로 밥입니다. 네, 밥이요? 단백질 먹으려면 밥을 줄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요즘 탄수화물 줄이는 게 유행이니까 밥을 적게 먹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큰 오해입니다. 단백질만 먹고 밥을 안 먹으면 오히려 근육이 잘 안 만들어져요. 왜 그럴까요? 밥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인슐린이 바로 단백질을 근육으로 강제로 배달해주는 트럭 같은 역할을 해요. 비타민 D가 운반책이라면 인슐린은 트럭인 거죠. 운반책이 물건을 들고 걸어가는 것보다 트럭에 실어서 가는 게 훨씬 빠르고 많이 나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비타민 D만 있는 것보다 인슐린까지 있으면 단백질이 근육으로 훨씬 빠르고 많이 전달됩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단백질만 먹었을 때보다 단백질과 밥을 함께 먹었을 때 근육 합성률이 무려 89%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태를 먹든 오리고기를 먹든 꼭 밥을 함께 드셔야 합니다. 그럼 밥을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이상적인 비율은 단백질 1g당 탄수화물 2g에서 3g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황태 반 토막을 드시면 밥 한 공기 정도 같이 드시면 됩니다. 오리고기 100g 드시면 밥 한 공기 반 정도요. 정확히 재서 먹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단백질 반찬을 드실 때 밥을 적당히 같이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밥을 많이 먹으면 살찌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단백질과 함께 먹는 탄수화물은 지방으로 쌓이는 게 아니라 근육을 만드는 데 쓰입니다.
오히려 밥을 안 먹고 단백질만 먹으면 단백질이 에너지로 쓰이느라 근육을 만드는 데 제대로 쓰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밥은 적당히 꼭 같이 드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근육을 제대로 늘리려면 5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황태를 드세요. 매일 아침 황태 달걀국으로 50g씩 챙기시면 됩니다. 둘째, 오리고기를 드세요. 일주일에 두세 번 오리 백숙을 삶아서 100g씩 드시면 좋습니다. 셋째, 볶은 콩가루를 드세요. 바쁜 아침에는 우유에 콩가루 4스푼 타서 드시면 간편합니다. 넷째, 비타민 D를 꼭 챙기세요. 햇빛도 쬐고 영양제도 매일 한 알씩 드세요. 다섯째, 단백질 먹을 때는 꼭 밥을 함께 드세요.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같이 먹어야 근육이 제대로 만들어집니다. 이 5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특별한 운동을 하거나 비싼 보충제를 살 필요 없어요. 그냥 매일 드시는 식사에서 이 5가지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께 이 방법을 알려드렸고 정말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셨어요. 근육량이 늘고 기력이 생기고 삶의 질이 훨씬 좋아지셨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하시면 됩니다. 내일 아침부터 황태 달걀국 한 그릇 끓여 드시고 약국 가셔서 비타민 D 영양제 하나 사다 놓으세요. 시장 가실 때 오리고기 하나 사다가 백숙 끓여 놓으시고요. 그리고 밥 먹을 때 밥을 조금 더 챙겨 드세요. 이렇게만 하셔도 한 달 후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히 매일매일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오늘 이 영상 보시고 이틀 정도 열심히 하시다가 잊어버리시면 소용없어요. 습관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매일 아침 황태국 먹는 것, 매일 비타민 D 챙겨 먹는 것, 단백질 먹을 때 밥 같이 먹는 것, 이런 것들을 습관으로 만드시면 몇 달 후에는 분명히 달라진 여러분의 모습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